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신상호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고혈압 환자로 진단할 수 있는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 혹은 혈압약을 먹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는 3명 중에 1명, 여자는 5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겠는데요. 2012년 국내 고혈압 환자는 1000만 명을 넘었고 2016년에는 1100만 명을 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은 앞으로 더 증가할 예상이 되는데요. 이처럼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고혈압 관리와 합병증 관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오르는 혈압이 오르는 상황,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본태성 고혈압 환자가 일반 혈압 환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혈압 측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는 진료실 혈압 측정과 그 다음에 환자가 직접 본인 스스로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가정 혈압 측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진료실 혈압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기고혈압이라고 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만 혈압이 높아지는 이런 고혈압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쪽 다 측정을 하면서 가정 내 혈압 측정을 해서 기록된 결과를 갖고 고혈압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정확한 가정 내 혈압 측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혈압 측정 전 30분 이내에는 흡연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 섭취를 삼가해야 되고요. 검증된 자동 혈압계를 통해서 아침 혈압 같은 경우에는 기상 1시간 이내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앉은 상태에서 1, 2분간 충분히 안정을 취한 뒤 혈압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저녁 혈압 같은 경우에는 취침 전에 앉은 상태로 마찬가지로 1, 2분간 충분히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셔야 되고 혈압 측정은 약 2회 이상 반복하여서 평균적인 혈압을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혈압을 측정한 날짜와 맥박수, 혈압을 함께 기록하여서 진료를 보러 오실 때 혈압 수첩을 들고 오신다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료실 혈압과 가정 혈압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을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 계획을 수립을 위한 고혈압 환자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1차성인지 아니면은 2차성인지, 고혈압의 중등도는 어떠한지, 동반 질환은 없는지, 혹은 무증상 장기 손상이라든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관련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위험도가 저위험군 의 경우에는 생활요법으로 고혈압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활요법은 약물 치료의 대체 수단이 아닌 보조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생활요법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환자의 위험 요인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들 중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저염식 섭취, 그러니까 소금의 섭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체중을 감량을 하고 운동을 하며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숙면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꿔봄으로써 혈압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1kg 감량될 때마다 약 1ml/mH의 수축기 혈압 감소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0분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운동을 주 5회 정도 꾸준히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혈압 강화 효과는 약 수축기 혈압 5ml/mH 정도의 혈압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을 받고 자가혈압을 측정을 하고 약을 먹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면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식단 조절이나 운동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금연입니다. 금연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제외하고 당뇨나 고지혈증
혈압에도 위험 요인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위험 요인이 있음으로써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 관리에 있어서도 우선되어야 될 생활습관 교정은 저는 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 몸 상태라든지 내 혈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데 계획을 세워줬다면 생활습관 계획에서 최우선으로는 금연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있어서 음식 섭취를 할 때 저염식 식단은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소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고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과일과 야채,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들은 혈압 강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칼륨이 많은 음식들로는 고등어나 바나나, 건포도, 그리고 시금치나 토마토 같은 음식에 칼륨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호박이나 해바라기씨, 연어 같은 경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고혈압 환자들은 이것을 생각해서 음식 식단을 꾸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많은 수분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서 체내 수분이 많아지고 마찬가지로 혈압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 있어서 저염식을 하는 것은 수분을 갖고 있는 상황을 피하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주로 권하는데요. 운동 시간은 1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주 5회에서 7회 정도를 운동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도 혈압 강화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는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혈압을 올릴 수가 있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환자에게 있어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 이런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반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시간, 운동 종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혈압 조절이 필요한 거고, 생활요법 이외에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약물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그런 약물 처방하는 환자의 상태가 변화였거나 물론 호전이 되었거나 그 다음에 우리 목표 혈압으로 도달하였는데 이제 저혈압이 우려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을 감량하거나 끊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잘 조절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당장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고혈압을 잊고 살거나 아니면은 고혈압 자체에 대해서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심내혈관 질환이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발생하게 된 심내혈관 질환 자체에 대해서 치료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회복도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내혈관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질환으로서 고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심내혈관 질환일지라도 그 후에 혈압 관리를 통해서 심내혈관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내혈관 질환의 치료보다는 사전 질환인 고혈압에 치료를 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고혈압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